해당 사안이나 아니면 다른 사항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의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일요일 오전은 각 그 회사에서 데스크 선배분들이 많은 걸 여쭈실 것 같아서 보고 차원에서 편의를 꼭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 시간을 잡았는데요. 예, 그러면 질문을 받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당초 11시 발표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밀린 건 막판 조율 과정이 있는 건가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인수위원장, 부위원장을 발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 때문에 한번 브리핑 일정을 저희가 당겨봤는데요. 아무래도 인수위원장이 결정이 될 경우 그 인수위원장이 인사와 함께 그 기조분과의 간사나 인수위원까지 발표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간을 오후로 저희가 한번 잡고자 했습니다. 후보 일정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공개적인 행사를 갖고 있지 않을 뿐 후보가 비공개로 보고를 받고 또 인선 과정에 대한 비공개 회의도 주재를 하고요. 그리고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구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당선인은 따로 쉬어야 할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엄 기자님, 먼저 손 드시죠. 비서관의 폐지 공약 연장선상으로 정무장관 시켜보고 있는데요. 네. 정무장관은 보통 역대 정부에서 대야당의 소통창구, 즉 대국회 활동을 위해서 정무수석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주로 활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회와 조율이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른 시일 안에 결정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인수위에서 이것 또한 함께 논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엄 기자님 약간. 네, 11시 발표가 미뤄진 거는 그 부위원장, 인수위원장, 진출 인사가 뭐 어떤 게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서인지. 제가 사실 인선 과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인사라고 하는 건 항상 그 마지막까지 어긋남이 없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그 저희가 확정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후에 발표를 드리겠다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그래서 주로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해당 인수위원장 혹은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오와 인사를 겸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두고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남은 인수위원 발표는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예정이신지요? 전선이 내일 출근하셨는지. 네. 인수위원은 현재 24명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검증 작업에 서서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인사자료에 대한 제공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제 막 지금 당선이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인수위원은 그 추천과 그리고 검증 과정이 완료되는 대로 그때그때 순차적으로 발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24명에 대한 전체 공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인 내일 일정이요. 당선인이 이제 그동안 당선 인사와 함께 그리고 저희가 선대 본부 해산 과정을 거쳤고 모든 이제 선거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일상과 그리고 각 지역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당선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로나로 시리에 빠져 있는 많은 우리의 국민분들께 함께하는 현장 행보와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내일 첫 공개 일정 혹은 비공개 일정을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또 통이동으로 출근하시나요? 예, 통이동이 지금 저희가 이 당사에서 통이동 그 집무실로의 이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그 사무실 설치나 중간에 기반 시설 점검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통이동 시대가 내일부터 열리는 건 맞고요. 당선인 비서실 이런 출근을 내일부터 합니다. 그리고 당선인의 출근도 통이동 쪽으로 이루어지겠지만 현장 행보가 주로 이루어지고 집무실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통일동 기자실 말은 언제쯤 되는지와 그 한 개사당 몇 명이 출입할 수 있는지는 언제쯤? 예,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볼게요. 그리고 기자님들 취재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저희가 이동하시는데 편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위 인선 속도가 좀 빠른데 네네. 예. 이게 좀 검증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도 요즘 또 한국이 있으십니다. 사실 인수위 인선은 아직 발표가 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검증 작업은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치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벌이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정실 인사나 밀실 인사는 배척하자. 즉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에 안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속도감을 갖되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는 심정으로 이벤트를 지양하고 보여주기 식의 그런 인사쇼는 하지 않겠다. 다만 늘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개의 국가에서 네. 인수위원 상임과 관련해서 우선 순위를 좀 따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인수위원장이 말씀드려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각 분과별로 정책 그리고 현안 사항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는 기조분과가 우선적으로 키를 잡곤 했습니다. 관례적으로요. 그래서 그 기조분과의 인선이 우선적으로 먼저 착수가 됐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또한 인수위원장이 발표가 되시고 임명이 되시면 함께 설명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엄정. 한 분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먼저 예. 그럼 있잖아요. 오후에 하는 발표에는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설명을 하시는 걸로 달아주신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인사가 확정돼서 발표드릴 수 있다면 가급적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각오도 한번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이영 기자님. 지금 이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요. 네. 그 기획조정부가 감사에 추경 예산이 내려졌다 이런 좀 확인이 좀 가능할까요? 제 손안에 지금 기조분과 간사의 명단이 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표를 드리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은 이벤트 안에서 지금 언론에 나온 이벤트 안에서 저희가 방향성을 받아들일까요? 언론에 누가 나오셨죠? 고정태 의원이랑 정미영 본부장님.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어제 기자님들 하루 종일 많이 고생을 하셔서 저도 밤부터 전화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장제원 비서실장이 안철수 대표 측과의 조율 작업을 벌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부위원장 또한 그 언론에 많이 이제 권영세 본부장도 함께 오르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오늘 보도 중에 네. 조선소리에서 일찍 진영을 하려고 하신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확인 가능해요? 사실 그 인선에 대한 추천과 검증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총리 인선이 이번 주 내에 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아무래도 조속히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 윤곽을 보고자 하시는 그런 바람이 투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예, 구조 기자님. 네, 뭐 연장선에서 그러면 인수위 내에 총리 지명자실을 설치한다 이 보도도 사실이 아닌가요? 총리 지명자실. 총리 지명자실을 인수위 내에 둔다는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기사가 나올 줄 몰랐는데요. 전적으로 그건 총리 지명자가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총리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에 판단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몇 배수의 추천을 받은 후에 검증 작업을 거쳐서 내정자를 발표하게 되고요. 그 뒤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3주 정도 걸쳐서 청문회 절차를 여야 합의에 따라서 거치게 되죠. 가급적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전에 국무총리 그 내정자의 인선이 완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국회와 함께 상의돼야 될 사안이며 저희가 먼저 희망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검증 관련해서요. 네. 인사기록 촬영권을 갖게 돼서 당선인인데 지금 이거 활용하는 데 있어서 현 정부의 견제나 이런 것들에 무리가 없는지, 뭐 무리가 없다면 인사 검증팀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사 파일과 자료에 대해서는 그 새롭게 개정된 법에 따라서 당선인 측에서의 그 자료 접수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을 저희가 측정해 보건대 현 정부와의 인사자료 활용과 협조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을 아까 누가 여쭤보신다고 그러시고. 네. 인수위원 중에서 정치인을 혼자 쓰고 나머지는 뭐 전문가로 채운다. 뭐 네. 이런 구조도 맞나요? 정치인의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치인인지 모르겠어요. 원내 의원들을 뭐 몇 %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인수위원회 윤곽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당선인이 지향하는 인수위원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많은 분들이 걱정해 왔던 게 있었죠. 현 정부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도 지향하고 견지해야 될 원칙인데요.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그리고 성과에 따라 이에 기반한 대가를 받으며 누구에게나 투명한 룰이 적용되고 그 위에 공정한 경쟁의 장이 형성돼야 된다는 건 앞으로 견지할 저희의 원칙이자 기조입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 또한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이루어진 정권 교체에서 보다 나아진 삶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실행력과 능력과 실력을 겸비해서 성과로 인사드릴 수 있는 인사를 공정하게 저희가 인선하겠다. 그 기조로 말씀드리는 걸로 대답을 가름합니다. 네. 전문가나 절반이나 민간 전문가로 채운다 이런 기조를 뭐 생각을 해도 될까요?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민간 전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안배를 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모든 정부 때 국무위원 조명을 이어서 30% 한다 이런 것이 네. 그러면 인수위원 구성으로 제출한 본서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 비율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는지. 그거는 인수에서 논의돼야 될 사안입니다. 제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님 오늘 제가 들어왔을 때 여러 현재 북한의 상황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이라든지 또 우리 시설 철거 그리고 모라토리엄 번복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 정도로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크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서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